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강좌를 들으시는 여러 목회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개혁과 평신도 제13장 한국의 평신도 교회 운동,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의 가장 발전된 형태는 평신도 교회입니다. 평신도 교회란 교역자 없이 혹은 교역자가 있어도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 설립 운영되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정규 예배까지도 교역자 없이 평신도가 진행하기도 합니다. 평신도 교회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아직 제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 교회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평신도가 이끄는 파라처치, 곧 선교단체에 대해서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의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향린교회의 평신도 교회 운동을 고찰하겠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평신도 교회를 시작한 것은 향린교회입니다. 70여 년 가까운 역사를 통해 평신도 교회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린교회는 1953년 5월 17일 폐허로 변해버린 서울 한복판에서 안병무, 홍창의 등 12명의 젊은 신앙인들에 의해 창립되었습니다. 그 창립 정신은 생활공동체, 입체적 선교공동체, 평신도교회, 독립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목회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기존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인이 목회자처럼 주체적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평신도교회를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인 수가 15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공동체적 교회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독립교회로 있은 지 6년 만인 1959년 3월에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단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 10월 김호식 목사가 제1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전임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김호식 목사가 담임 목사로 심호하는 동안 향린교회는 성도수와 재정 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향린교회가 처음 지향했던 모습에서는 점점 멀어져 갔고 오히려 대형교회를 지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83년 10월 교회 창립 30주년 심포지움에서 평신도들은 향린교회가 창립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1986년 김호식 목사가 사임하고 1987년 1월에 홍근수 목사가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홍 목사의 진보적인 설교와 대사회적인 활동에 대해 성도들은 찬반 양론으로 갈렸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향린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후에 김호식 목사를 담임 목사로 모시고 예담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향린교회는 1991년에 담임 목사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1년 6개월의 형을 치르는 동안에도 평신도들이 일치 단결하여 교회를 잘 지켰습니다. 향린교회는 민족문화를 예배에 수용하고 교회 민주화를 이루며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향린교회는 교회 민주화를 위하여 1994년 1월에 당회와는 별도로 목회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인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목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신직인 교역자와 장로의 임기제를 채택했습니다. 향린교회를 이끌어온 홍근수, 조헌정 두 목사는 목사이지만 평신도 교회의 정신이 투철한 분이었으므로 장로교 교회의 구조 가운데서
평신도 교회를 잘 구현했습니다. 두 교역자의 지도 아래 향린교회는 한국의 가장 진보적인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민주화, 인권, 통일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도 크게 공헌했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단체, 곧 평신도 파라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선교단체는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평신도교회의 형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선교단체는 CCC, 내비게이터 선교회 등 해외에서 들어온 대학생 선교단체 이외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선교단체는 전도나 선교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전담 교역자를 두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간사 혹은 선교사로 지칭되는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단체를 이끌어 가도록 합니다. 선교단체가 교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선교단체는 특정 교단에 속하지 않았고 교역자도 없고 스스로 교회라고 칭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단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선교 및 교육과 예배, 친교와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선교단체는 선교를 목적으로 한 평신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선교단체는 한국교회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의 온상입니다. 대부분의 선교단체는 교역자가 아닌 평신도에 의해 운영됩니다. 한국의 중요한 선교단체의 대표는 평신도 선교사 출신이거나 아니면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나 교단 배경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단체 대표의 정체성은 목사 선교사보다는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이 강합니다. 선교단체는 평신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신학적인 배경이 약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최근 인터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단 시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반 교회와 대비되는 선교단체의 특성을 그 직원 구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직원을 흔히 간사, 선교사 혹은 스태프라고 부릅니다. 선교단체의 모든 일은 간사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간사는 선교단체 본부의 모든 행정과 기획 업무를 담당합니다. 해외 선교사가 되어 해외 지부를 개척하여 선교 활동을 합니다. 선교단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훈련, 행사를 담당합니다. 선교단체는 간사라는 평신도 지도자 혹은 헌신자에 의해 조직되고 움직이는 평신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직업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평신도 아마추어가 아닌 평신도 프로페셔널입니다. 평신도 교회로서의 선교단체는 평신도인 간사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지고 발전하지만 프로페셔널인 간사에 대한 대우는 여전히 아마추어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급여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프로페셔널인 교역자에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가 제공됩니다. 자립교회의 경우 담임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목사나 전도사에게도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급여가 제공됩니다. 그러나 선교단체의 간사들은 일반 교회의 부목사나 전도사와 비교해도 급여 수준이 한참 떨어집니다. 그 결과 선교단체의 간사는 일반 교회의 교역자보다 도중 하차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간사의 생활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선교단체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선교단체가 일반 교회와 나란히 공존하는 파라처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일반 교회로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는 평신도 교회로서의 선교단체가 부딪히는 과제입니다. 세 번째로 목사 없는
평신도 교회가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즉 한국교회 부흥의 정점에 이르렀다가 침체기 들어간 시대에 나타난 평신도 사역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평신도 교회 운동입니다. 평신도 교회 운동을 이끄는 최승호 장로의 표현을 빌려 평신도 교회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신도란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며 신학교를 나왔더라도 목회직을 갖지 않고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신도 교회란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이 없는 교회를 말하며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 또는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평신도 교회란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고 평신도의 사역으로 예배, 봉사, 선교, 교육, 친교 등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러한 평신도교회, 강동 평신도교회는 1997년 3월 2일 최승호 장로와 장년 7명이 중심이 되어 서울 자양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개척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강동 평신도교회 홈페이지에 나오는 전국 평신도교회 링크에 따르면 대구 평신도교회, 한우리교회, 물된동산교회, 강서교회, 고양 한우리교회, 부산 한우리교회, 광주교회 등 전국적으로 7개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신도교회에서는 신학교를 졸업하여 안수받아 목사가 되는 현재의 목사직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최승호 장로가 시작한 평신도교회에서는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없습니다. 성도들에 의해 선출된 장로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평신도교회의 장로는 설교, 성례전, 예배, 인도, 치리와 교회 행정 모두를 담당합니다. 이런 점에서 강동 평신도교회를 비롯한 평신도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또한 가장 급진적인 평신도 중심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동교회와는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진 새길교회 역시 직업화된 교역자는 교회의 책임자나 중심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한 평신도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예배 인도와 말씀 선포를 평신도가 행합니다. 교회의 대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평신도가 맡습니다. 그리고 신학과 신앙의 정립 문제는 교역자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로 구성된 신학위원회에서 합니다. 민주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최고 의결 기구는 전제적인 성격이 강한 장로교의 당회와 같은 기구가 아닙니다. 모든 등록 교인으로 구성된 공동의회입니다. 그리하여 공동체적 평신도가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새길교회는 신학훈련을 받은 한국 최고 엘리트 평신도가 이끌어가는 평신도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 평신도 교회와 평신도 프로페셔널리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신도 교회로 분류된 향림교회, 새길교회, 강동 평신도교회, 선교단체 등의 특성을 교역자의 지위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향림교회는 평신도교회로 출발했지만 제도상으로는 일반 교회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전임 목사가 교회의 대표자가 되고 예배와 설교, 예전을 담당합니다. 다만 교회의 정신이나 방향은 처음 교회를 설립할 때 평신도 지도자에 의해 세워진 설립 정신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새길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교역자의 직분과 기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교회 안에서의 교역자의 지위와 역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길교회에는 담임 목사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평신도가 돌아가면서 행하고 교회의 대표직은 운영위원회 대표인 평신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 평신도교회는 정해진 지도자가 있으며 그 지도자가 예배와 설교를 담당하고 목회 사역과 선교, 봉사, 교육 등의 사역을 합니다. 담임 목사의 역할을 장로
교회 대표가 행하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 교회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신학 교육과 안수를 통해서 세워지는 목사직 자체를 부정하며 전임 사역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교회와 구분됩니다. 그러나 평신도인 장로가 사회에서의 직업활동을 하면서 전임 교역자가 하는 일을 똑같이 감당해야 하므로 매우 큰 부담 가운데서 사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담이 커지면 장기간의 사역이 어려워지고 교회의 성장과 발전도 쉽지 않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파라처치인 선교단체는 세길교회나 강동평신도교회와 마찬가지로 목사와 같은 교역자는 없지만 간사 혹은 선교사로 호칭되는 많은 평신도 전임 사역자들이 활동합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와는 달리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고 일반 교회와 복수의 멤버십을 허용합니다. 그 결과 선교단체는 다른 평신도 교회와는 달리 확장성이 크고 조직의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침체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선교단체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의 위기는 평신도 간사 체제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선교단체의 평신도 간사는 일반 교회의 교역자와 마찬가지로 그 사역이 직업입니다. 즉 간사직은 평신도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프로페셔널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여 항상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그 결과 간사직을 도중하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사의 도중하차는 교역자 프로페셔널리즘과 평신도 아마추어리즘 사이에 끼어있는 평신도 프로페셔널리즘의 위기 현상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가 제도화되고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직분이 나왔습니다. 목사, 장로, 감독 등의 직분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분들이 후에 교회 일을 전담하는 교역자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역자직이 발전하면서 성직자 중심주의, 성직주의가 등장이 되었습니다. 권위주의적이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성직주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성이고 또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평신도 교회 운동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형성되었고 또한 여러 선교단체들이 평신도 간사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되었을 때 그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역자 프로페셔널리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신도 교회 운동, 이것은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의 가장 발전된 운동이면서 또한 교역자 프로페셔널리즘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